만리장성은 이미 유명한 관광지로 중국 사람들의 자부심이다. 이곳은 천하 제1왕 태시황이 권력의 상징으로 삼은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리장성은 문학, 영화, 시의 무한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구조물은 여러분이 아직 듣지 못한 수수께끼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하 제1왕 태시황이 정말로 만리장성을 건설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주비행사들이 이 구조물을 우주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찹쌀을 사용하여 만리장성을 건설한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이 성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요? 현재 만리장성의 길이는 21,000km로 인공 구조물 중에서 두 번째로 긴 것으로 48,000km의 파나메리카 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그러나 모든 성벽을 연결하면 총 길이는 56,00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벽의 평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m이며 성벽의 상단폭은 평균 5m에서 6m입니다. 이렇게 긴 건축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이 건축물을 볼 수 있다고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비행사들은 이를 부인하면서 보조장비 없이는 우주에서 이 건축물을 볼 수 없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천하 제1왕 태시황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가 이 거대한 건설물을 세웠다고 여겨지는 3세기경에 세운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100% 건설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춘추전국 시대의 작은 독립국가들은 북쪽에서 응족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북쪽에 성벽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220년 진시황제가 완국을 통일하면서 이전에 지어진 성벽을 허물고 현재의 성벽 부분들을 지어라 명령했습니다. 북부 국경을 따라 국방체계처럼 북쪽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시 강력한 군사력과 진시황제의 거만함 때문에 북쪽 유목민족인 응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역사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러한 거대한 성벽을 짓는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국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 인력과 자재를 동원해야 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가설은 진시황제가 어떤 예언을 믿고 만리장성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그 예언은 육도서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는 진시황제가 읽고 매우 두려워했던 한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왕진자호자로 번역되며 진가문은 호족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호족은 북쪽의 응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는 장군과 30만 대군을 이끌고 응족을 음산까지 쫓아냈습니다. 아직도 안심하지 못하고 그는 만리장성을 건설하라 명령했으며 이 건설 작업은 70만 군인과 시민들의 노력을 소비했습니다. 만리장성의 존재로 호족이 진을 멸망시킬 위협이 줄었습니다. 이름은 웅장하게 들리지만 만리장성의 첫 건설은 토양으로 이루어졌으며 균일한 거리에 감시탑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나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성벽 건설을 강요했으며 그들은 자주 강도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수의 사망자로 인해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건설 과정에서 약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 노동자들이 성벽을 짓는 동안 매를 맞아 독려받았으며 그로 인해 대부분이 임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체는 건설 현장에 버려지고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성벽 건설 작업은 멈추지 않았으며 중국의 후속 왕조들은 차례대로 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명나라 시대까지 와서야 기본적으로 성벽 건설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시점에서 성벽은 더욱 견고한 벽돌과 돌로 지어졌으며 덕분에 여러 구간의 성벽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만리장성의 벽돌 윗부분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발견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서안에 위치한 성벽 복원 과정에서 사람들은 고대 벽돌 위에 회반죽을 긁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학 검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이 회반죽이 찹쌀과 반응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적외선 분석 역시 찹쌀의 분자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바로 이 찹쌀 회반죽이 이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고대 중국의 석공들이 찹쌀 수프와 높은 온도에서 태운 석회석을 혼합하고 물과 다른 성분들을 추가하여 이 특별한 회반죽을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며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고대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 혁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만리장성에 관한 사진과 영화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1,000km 이상의 긴 벽의 시작점과 종점을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산해관, 만리장성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디선가 이 사진을 보셨을 것이고 이곳이 만리장성의 마지막 지점임을 아실 겁니다. 산해관은 청나라로 향하는 문을 연다는 뜻으로 불리웁니다. 이곳은 만리장성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국경 요새로 현재 하북성의 산해관 지방에 위치하며 남쪽은 연산, 북쪽은 보해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국경 요새는 북제시대와 당시대에 이미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나라 시대, 즉 거의 500년 후에야 산해관이 공식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민나라의 뛰어난 장군인 투닷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투닷은 산해관을 건설함으로써 산과 바다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산해관이라는 이름도 여기 서서 멋진 산과 바다의 전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산해관은 중국의 국경 방어 요새로서 동북쪽의 유목민족, 예를 들어 청단, 여진, 만주와 같은 그룹들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동해관은 중국에서 가장 견고하게 강화된 국경 요새 중 하나이며 현재는 만리장성 중 가장 잘 보존된 국경 요새 중 하나입니다. 모든 성벽에는 문이 있지만 동쪽에 위치한 진동문이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이 문은 요새의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문에는 하늘 아래 제1관이라는 다른 이름을 달아놓은 휘파랑이 걸려 있습니다. 이 요새 주변에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우템계가 산의 관을 열고 만주군에게 항복하는 전설입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은 기록했습니다. 명나라 때 장군 우템계가 거의 항복하고 리자성의 반란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궁인 전 연현이 리씨에게 빼앗겨 갔다는 소식을 듣자 우템계 분노하여 만주이 다이콩과 연합하여 산의 관을 만주군에게 열었습니다. 우템계와 만주연합군은 리자성에 대해 산의 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만주군이 리자성의 반란군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나라를 끝내고 중국 땅에 만인의 새로운 통치인 청나라를 설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곳이 청나라로 향하는 문을 연다는 명성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자하육관, 만리장성의 시작점입니다. 산해관이 바다를 향해 건설되는 것과 달리 만리장성의 시작점인 자하육관은 고비 사막의 국경지역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관문은 하북통로의 가장 좁은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간수성에서 서남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성공공은 두 개의 언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자하육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하육관은 명나라 초반 약 1372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요새는 튀르크 왕자인 팀르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중앙아시아 팀누리드 왕조를 창립한 황제 때문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는 중국으로 군대를 이끌면서 늙어 죽었습니다. 이곳은 명나라를 건설할 때부터 종말까지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평화의 관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비사막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 중국 영토의 최서단이었기 때문에 이 관문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전설적인 실크로드의 중요한 정거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이 관문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하육관을 계획할 때 당시 관리는 명시대의 수학자인 이해침에게 이 관문을 설계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벽돌수를 정확히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해침은 99,999개의 벽돌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그 관리는 그의 추정을 의심하고 그만큼의 벽돌이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이해침은 자신의 숫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급관리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한 개의 벽돌을 추가했습니다. 자하육관이 완성되었을 때 정확히 한 개의 벽돌이 남아 있었으며 이 여분의 벽돌은 성문 위에 놓여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부분이 마모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은 여전히 거기에 강력한 방어선으로 서 있으며 중국의 역사적 발전과 수많은 상승과 하강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해서 채널의 모든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